자,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을 때 연속성인데 사실 우리가 함수 연속을 공부할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함수 값을 같이 따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fx가 170번에서 x는 n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근데 n 값이 지금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쵸?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한 대로 가면은 리미트 x가 n보다 큰 우극한에서의 fx 값과 리미트 x가 n보다 작은 좌극한에서의 fx 값과 그 다음 그냥 n을 집어넣은 함수 값과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따졌을 때가 최종적으로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 써있는 이 표현이 가우스를 같이 안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것만 지금 앞에서 배운 대로 잘 생각해보자 그냥 그런 뜻이죠. 색깔 다르게 쓸 거니까 봐. 지금 이 첫 번째 노란색을 풀 때만큼은 n은 자연수라 그랬어. n이 자연수야. 근데 그 n보다 우극한이니까 숫자가 여기쯤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써있는 숫자가 이렇게 n을 향해서 우극한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가우스 x면 x가 여기 써있을 때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 제일 큰 정수를 말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이 우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장해 주는 거는 암묵적으로 x가 n보다 크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우스 x를 그냥 n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게 여기 결론이지. 까진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극한에서. 그러니까 얘를 풀 때는 요 놈도 n이고 요 놈도 n이다. 그래서 여기가 n제곱 빼기 3n이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4는 그냥 4고. 알아들었어? 현재 위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돼? 그럼 만약에 좌극한을 푼다 그러면 이해해봐. 여기가 n이 있어. 좌극한이니까 n보다 작은 쪽에서 n을 향해 커지고 있는 중이야. 그럼 x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얘보다 작은 쪽에서의 최대 정수면 n을 픽할 수는 없고 n 빼기 1을 고르는 게 최선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n 빼기 2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미트 x가 n의 좌극한으로 갈 때 님들이 전개하세요. n-1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n 빼기 1 더하기 4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됐니? 그 다음 마지막 fn이면 그냥 x값에다가 n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얘는 가우스 n 제곱 빼기 3 곱하기 가우스 n 더하기 4 이거 풀라는 얘기야. 됐어? 마지막에 봐. 결국에 그러면 이 리미트 기호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고 풀 거잖아. 맞죠? 그럼 이제 얘는 그냥 n제곱 빼기 3n 더하기 4인 거고 얘는 전개하세요.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이니까 마이너스 5n 1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써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말뜻은 어차피 n이 정수라는 게 보장돼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n인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것도 n제곱 빼기 3n 더하기 4인 거지. 그러니까 이미 얘랑 같은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풀면 끝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내가 딱 얘기할게. 지금 어려운 거는 너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야. 지금 졸린 거는 네 잘못이야. 우리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어. 그지? 도대체 주말에 뭘 했길래 처음 배우는 거라는데 벌써 졸고 있나?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잠을 자 집에서. 뭘 편하게 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편하게 그래. 나는 늘 그런 주의야. 공부 안 해도 돼. 졸음을 못 이겨갖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는 건 참 안타까운데 자려고 각 잡고 있는 건 너무 빡쳐갖고 얘기하는 거야. 자, 73번. 안 졸았던 분은 당연히 안 찔리면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래.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fx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1차식이 곱해져 있지, 그지? 저때 어쩔 거냐 지금 이런 건데 이게
제가 극한할 때부터 되게 강조했던 건데 봐요. 여기에 x-1 곱하기 fx고 여기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인데 문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야 f1 구해라. f가 연속이다. 그럼 f가 혼자 있고 싶은 거잖아. 야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너 좀 제발 가봐 하고 얘를 나누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나누는 게 되냐 안 되냐 그 질문이라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 있는 거는 당연히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준 거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fx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얘를 나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범위를 나눠야 돼. x 빼기 1이 0이 아닐 때와 x 빼기 1이 0일 때. 됐어? 자, 잘 들어봐. x 빼기 1이 0이 아니라면은 얘를 나누는 게 되겠죠. 앞에 거가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fx를 얘 분의 얘라는 분수꼴로 불러도 되겠네. 그치? 그 다음 x 빼기 1이 0이라면 애초에 나누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뭔가를 뽑아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얘를 블랭크로 두는 거야. 빈칸으로. 몰라요 이런 뜻이지 그냥 아직은. 됐니? 그런데 잘 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 그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럼 fx가 지금 얘 또는 얘야. 맞지? 저번 시간에 들은 거 생각해봐요. 분자는 2차 함수, 분모는 1차 함수, 즉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 1차 함수니까 연속함수.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끼리 나누었으면 원래는 항상 연속이야. 언제만 아니면? 분모가 0만 아니면. 그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 써있는 얘는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절대 0이 아닐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분의 얘는 맨날 연속인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여기에다가 x는 1이라고 잡아. 그러면 이 x가 딱 1 되는 이 한 포인트만 제외하면, 즉 이 선만 제외하면 이거보다 왼쪽은 얘를 그리면 되고 이거보다 오른쪽은 얘를 그리면 되고 근데 거기선 이 새끼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나는 여기만 검증하면 끝나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져?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 문제는 식이 한 줄이야. 근데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결국에 여기만 검증하면 된다 인 뜻인 거니까 식은 이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의 fx 맞죠? 1로 갈 때의 극한값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극한값 여기서의 극한값 그리고 마지막 함수값 이 세 마리가 모두 일치하면 이제 인정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동현 알아들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fx 값은 앞에 있는 리미트가 결국 범위를 보장하는 거라 그랬다? 얘는 x가 1보다 작으니까 가능한 범위잖아? 따라서 이 초록색을 풀 때만큼은 식을 얘로 적어도 되는 거지. 1보다 작은 왼쪽에선 식이 이거라며.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 범위가 보장하는 건 x가 1보다 크다인 걸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서의 식인 거니까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얘는 뭔지 모르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분자가 0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해. 왜? 주황과 초록을 풀 때 당연히 리미트의 첫 번째 원칙은 대입이니까 이걸 대입할 거잖아. 그치? 대입을 했어. 대입을 했더니 분모가 0이야. 이건 확실하죠. 분모가 0 가는 게 확실한데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니면 0분의 숫자인 거니까 그 값은 무조건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연속이야? 이 새끼가 이렇게 위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연속이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두 글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하고 끝나는 거야.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얘가 0이라는 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얘가 0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나처럼 해봐. 여기 봐. 초심자들은 1을 집어넣어요. 분자가 0이에요. 그럼 1 빼기 4 더하기 a가 0이야. 그럼 a가 3이지. 그럼 3을 넣고 이제 인수분해 하겠죠.
근데 이제 숙련자가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어차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팩트야. 따라서 분자를 인수분해한 꼬라지에 이게 없다면 그건 문제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어거지로 맞추는 거야. 보니까 얘가 빼기 4x죠. 여기가 x 빼기 3일 수밖에 없다. 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a는 3인 거고. 이해합니까 지금 이 말? 다시 분자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1이 아닌 다른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고 치면 이거는 분자가 0으로 간다의 모순이라고요. 따라서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으로 간다면 분자의 인수분해식에 x 빼기 1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4x로 나오기 위해서는 요렇게 마이너스 x, 요렇게 빼기 3x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식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얘를 약분치면 답이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고 그 극한값이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튀어나오는 거잖아. 근데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저도 마이너스 2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알아들었어?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기 봐. 이제 1분 요약해 줄게. 문제 봤어요? 식은 한 줄이야. 얘가 모두 연속이라 그랬어? 근데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야. 그러니 fx를 처음부터 나눌 때 얘분의 얘라는 분수함수로 쓰면 그만인 거고 f1의 값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항상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x는 1에서 연속하려면 1의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되고 근데 여기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할 때 리미트를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 건데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라서 얘가 보자마자 3인 거고 그리고 약분치니까 남는 게 x 빼기 3이라서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답이 그래서 얘다 하고 1번. 그러니까 이런 풀이로 가는 거야. 스피드가. 근데 이렇게 풀면 니네가 물음표가 뜨잖아. 설명을 졸라 오래 한 거지. 됐는가? (77번) 제가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끼리 지지고 볶고 빼고 나누고 하면 무조건 연속이라고. 그죠? 그게 안 될 때가 언제? 분모가 0일 때만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중요한 건 합성함수가 조금 빡셀 건데 자 봐봐 일단 1번 연속이랑 연속이랑 뺐으니까 되죠. 그죠? 그 다음 2번 합성함수도 그냥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불연속이 될 리가 없어. 어려운 거 이따 얘기해 줄게. 자 3번 봐봐. 3번 분수꼴인데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3번에서 3번의 분모는 gx야. g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지금 이거의 방정식을 풀라는 건데 해법은 두 가지다.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빼기 4ac가 음수라 얘는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없으니까 애초에 얘가 0이 될 리가 없다. 이것도 괜찮은 거고 또는 이 친구를 2차 함수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붕 떠 있을 거니까 부호강사 양수입니다. 0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반대로 4번 fx는 0이 되는 게 가능하죠? 그 답이 4번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일단 이렇게 넘어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면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얘기할게. 뭐냐면 f하고 g를 곱했을 때 연속함수가 될 수도 있어.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저기서 2번을 왜 말하다 말았는지를 잠깐만 얘기할게. F가 불연속이야. 한마디로 모두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끊겨 있어. 괜찮지? 그리고 G는 항상 연속함수야. 그러면 지금 얘가 불완전하잖아. 얘가 어딘가가 지금 뭔가 하자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 하자가 있는 애랑 완벽한 친구랑 둘이 만나서 곱했더니 맨날 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러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합성을 때렸을 때도 연속이 될 수도 있어. 조건이 뭐가 필요해. 반대로 합성을 때려도 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조건이 필요해. 그런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알겠지?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하나가 불완전할 때인 거잖아. 지금 저기 보시면 F랑 G가 항상 연속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 둘이 합성이 되면 그냥 완벽하겠지 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따가의 주제랑은 다른 거야. 이따간 얘가 어디가 하자가 있는 거고. 알겠죠? (180번) 보세요. 제가 딱 두 개만 얘기를 하고 쉴 건데 이 두 개 말하는 거 5분도 안 걸리니까 잘 들어봐. 근데 시험에는 맨날 나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역시나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애초에 우리가 극한 자체를 대충 뭉개고 왔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근데 이해를 시키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일단은 지금 얘기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구간이라는 거예요. 구간. 구간이라는 한자가 뭔 말인지는 알죠?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 구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열린 구간, 두 번째 닫힌 구간. 열린과 닫힌의 말뜻은 그냥 영웅 단어로 진짜 오픈 인터벌, 클로즈 인터벌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냥. 외국 놈들의 의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열린 구간이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A하고 B 사이에 콤마를 찍은 다음 마치 순서쌍처럼 소괄호를 그려. 그리고 닫힌 구간이면 A, B를 해놓고 이렇게 대괄호로 그려. 이유는 묻지 마시고 기호니까. 그리고 이거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A부터 B까지야.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괄호가 있으면 등호가 없어요. 근데 대괄호가 있으면 등호가 붙어요. 그냥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있겠지, 그지? 됐니? 그럼 하나만 더.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A부터 B까지는 맞는데 등호가 어디만 붙어? B에만 붙어. 그런 뜻이고요. 됐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범위를 얘기할 때 뭐 1부터 5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종종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x가 4보다 작다 이럴 수도 있잖아. 즉 왼쪽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수직선에서 4보다 왼쪽에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이 왼쪽의 끝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a부터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이거의 의미 자체가 여기가 다 된다 그냥 그런 뜻이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무한대가 써 있으면 그냥 그쪽의 범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얘만 쓸 거라서 x가 a보다 작다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죠. 됐어요? 영우야, a부터 무한대 이렇게 있어. 어떻게 쓸 거야? x가 a보다 크다지.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a부터 무한대까지니까 a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근데 그걸 쓸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 맞죠? 하나만 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 매우 작거나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괄호로 쓰진 않습니다. 절대로. 대괄호의 의미는 걔를 포함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그 숫자가 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숫자가 아닌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소괄호로 쓰게 돼 있어. 무한대 쪽은. 이 무한대 쪽은. 알아들었지? 그래서 아무튼간 지금 얘는 뒤에 얘기할 거를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잠깐 약속을 한 건데, 잘 들어봐.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야. 이름은 졸라 빡세게 생겼어. 최대 최소 정리. 자, 수학에서 정리가 뭐냐면 니네 방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이론이란 뜻이죠. 근데 그 이론이 사실로 밝혀져 있는 관계를 정리라고 해,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됐지? 사실로 밝혀져 있지. 너 그거 매번 증명하고 쓰지 않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는 거죠. 그런 게 정리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얘기할 게가 이해가 됐으면 얘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됐지? 봐봐. 구간 A부터 B까지가 있어. 닫힌 구간도 괜찮고 열린 구간도 괜찮아. 어떤 구간이 있어. 그 구간 안에 그래프 fx를 그릴 건데 이거 하고 쉴 거야. 잘 들어. 근데 그 fx를 그릴 건데 걔가 연속인 f라고 해볼게요. 됐지? 그 머릿속에 5만 가지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새끼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 됐지?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그냥 펜을 안 떼고 그린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겼든 뭐 이지랄로 생겼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간 그렇게 그림이 있다고 쳤을 때 연속이니까 그 연속인 그림 안에서 연속인 그림이 있으면 이 구간 안에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그냥 최대 최소의 정리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아니 씨 그리다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있겠죠 한 번은. 그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한테 살짝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올라갔어. 연속하게 올라갔어. 그리고 쭉 가는 거야. 선생님 최대값이 여기인데요. 최대값이 존나 많은데요. 네 많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려가는데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올라가는데 선생님 최소값이 똑같은 게 두 번인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랬지 누가 한 개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이해해봐. 잘 들어봐. 요즘에는 나 때랑 달라서 한 반의 인원수가 적다면서 한 25명이라고 해봐 대충. 나는 C불에 40명이었는데 그럼 25명을 애들 키 순서대로 쭉 세운다고 쳐봐. 그럼 그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가 있겠죠 그냥. 근데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예를 들어 150이라고 치면 150인 애가 3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키가 제일 큰 저기 최영만 같은 새끼가 220짜리가 2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랬지 한두 개다의 의미가 아닌 거야. 알겠어? 자, 따라서 여기를 펜을 안 떼고 그리다 보면은 무조건 제일 큰 게 있고 제일 작은 게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됐나? 이따가 할 거는 마지막 하나가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쉬었다가 할게. 이건 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자, 그러면 얘 말뜻은 뭐다? 제일 큰 거랑 제일 큰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됐니? 근데 잘 들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게 존재한다. 되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속이라는 단어가 필요해. 왠지 한번 봐요. 왠지 한번 봐요. 아니 선생님 그냥 대충 그려도 무조건 큰 거 작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봐라. 너네 이차함수 배울 때 이 이차함수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새끼 죽을 때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지? 최소값은 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대값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근데 연속이라는 단어를 지키지 않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놈이라고 치면 이럴 수도 있잖아. 최대값이 어딘데? 없어요. 최대값이 여기라고 말하면 아이패드 줌 한 번 더 당겨갖고 여기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지? 알아들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뚫려 있잖아. 그럼 너네가 최대값을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야. 얘 바로 옆에 있는 이 새끼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그거랑 그거 사이 숫자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사이 또 있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면은 최대값을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지? 이거 너네 고1 때 다 했던 거야. 2차 함수를 1부터 3까지를 잡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림을 봤을 때 최대값을 여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떤 숫자라고 지칭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래버리면 채워지니까 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연속이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깽판 치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억지 부리면서 안 되잖아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여기가 연속이라고 써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머릿속에 명제로 기억해.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가 반드시 연속이다 라는 문장인 거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180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맨 위를 봐. 무슨 구간?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2를 포함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얘들아 분명히 불연속으로 뭔가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데가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이렇게 뚫려 있잖아. 근데 문제가 열린 구간이라고 말을 줬으니까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두 개는. 이렇게 항상 명확하게 준다고 수학에서. 알겠지? 따라서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제외한다고 치면 불연속인 구간은 여기 또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맞지, 그치? 됐어. 두 번째,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야. 닫힌 구간. 닫힌 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하는 구간에서 그럼 이번에 문장은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얘랑 얘를 포함하고 있을 때 얘가 무조건 최대와 최소가 같고 있나요?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봤다. 그럼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는 그냥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연속인가요? 이걸 따지는 거라고. 만약에 연속이면 네 하면 되고 아니면 틀렸어요 하시면 된다고요. 됐니? 그럼 봐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2를 본다. 마이너스 1부터 2 보다시피 여기 끊겨 있죠? 연속하지 않죠?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값은 1이다. 인정할 수 있죠? 4번 1로 가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좌랑 우가 다르니까요. 5번 0부터 3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5번 맞아? 열린 구간에서 0부터 3 여기부터 여기까지 열린 구간이니까 여긴 안 따지고 여기 안 따지는 거고 여기 잠깐 지랄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채워져 있잖아. 얘가 제일 높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잖아. 됐지? 그러니까 5번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했던 2번을 다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2를 볼 때 일단 여기 끊겨 있긴 한데 최소값이라고 말하려면 여기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안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안 되는 거죠. 알겠지? 자, 10분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가 연속 끝나요. 오늘 미분 들어갈 건데.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 이름이 사이값 정리. 간혹 가다가 집에 굉장히 옛날에 책이 있을 수도 있어. 혹은 아니면 선생님이 옛날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면 원래 이름은 옛날에 중간값 정리였어. 자, 말뜻은 되게 쉬워요. 어디까지나 얘도 단서가 봐봐.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FA랑 FB를 곱한 게 음수라는 조건도 필요한 거야. 됐지? 지금 명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A 이상, B 이하 닫힌 구간이니까. 자, 여기서 연속이면서 또한 그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시작점과 끝점을 곱한 것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니? FA와 FB라고 하는 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를 때라고 이해해도 되지. 부호가 다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무조건 F에다가 C가 들어가서 0이 되는 한마디로 그냥 근이죠. 근. 뭐가 들어가서 0 된 거니까. 그 fx가 0 되도록 하는 근 값이 무조건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근 x는 c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면 너무 어려운데 되게 쉬워. 봐봐. x축이 있어요. 닫힌 구간 ab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질 거야. 됐지? 그리고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fa가 양수이면 fb가 음수겠죠. 근데 이제 연속함수니까 여기를 펜을 안 떼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여기를 가다가 여기까지 가야 돼. 무조건 언젠가 한 번은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냥 그게 근이다 그런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하나밖에 없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인데 얘가 심장 박동 그래프 마냥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말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개수의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한 개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라고. 근데 만약에 연속으로 그리긴 할 건데 출발점과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음 또는 양이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면 여기를 안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을 때가 아니고 부호가 다를 때는 무조건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건데 83번. 자, 보다시피 83번에서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요. 개수가 한 개라고 딱 말을 해줬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당연히 조리제법 같은 걸로 안 풀리는 걸 줬겠죠,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인수분해를 하고 풀라는 게 아니라 자, 얘가 만약에 근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가 뭐게 맞춰라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근데 그 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따지래. 자, 1번 마이너스 1, 0 사이, 2번 0과 1 사이, 3번 1과 2 사이 이런 식으로 5번까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할 때 얘를 풀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 식의 이름을 fx라고 잡아. 그리고 1번이 맞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f-1과 f0의 부호가 다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따질 거고 당연히 2번까지 보려면 f1도 필요한 거고 3번까지 보려면 f2도 필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값 다 적어놓고 가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제일 쉬운 f0은 000 들어가면 음수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치면 맨 앞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1과 0에서의 함수값이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서 요 사이 범위에서 근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지.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봐서는 부호가 같으니까 얘가 항상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모르지. 근데 여기 3번, 여기 F1 저기다가 1 넣어보자. 그러면 2-1 빼기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것 또한 1에서의 값이 똑같은 음수를 가진다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빼기 4 빼기 2 빼기 1이니까 양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2에서만큼은 양수인 게 확실하다. 따라서 연속하게 그리면 무조건 근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답이 3번이다 이런 뜻이고 1과 2 사이니까요. 그럼 4번과 5번을 보려면 어디까지 해봐야 돼? F3도 보고 F4도 보는 건데 이미 얘가 양수로 나와버린 이상 혹시나 얘도 양수고 혹시나 얘도 양수라면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에 근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명백하게 음량이 바뀌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야. 됐지? 그러면 184번을 해볼 건데 잘 들어봐. 아니다. 184번 말고 185번을 봐요. 그리고 잠깐 칠판이랑 눈을 왔다 갔다 비교할 거야. 183번에서 나름 좀 문제가 쉽게 풀렸던 건 뭐냐면 애초에 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가 0이라고 정리가 돼 있잖아. 그치? 여기가 0이라고 정리가 돼 있게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항을 한쪽에 다 몰아넣으란 얘기지. 근데 기억은 여기가 0이니까 그냥 이대로 얘를 fx라고 두고 풀면 되는 거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두고 풀면 되는 건데 얘를 풀 땐 어떻게 해야 돼? 3을 넘기셔야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fx라고 두고 푸는 거라고. 됐니? 해보세요. 85번.
가자. 기억. 이만큼의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인다. 내가 찾고 싶은 건 열린 구간 1부터 2 사이다. 그러니까 1과 2를 집어넣는다. f1의 함수값은 1, 1, 5니까 빼기 3이고 f2의 함수값은 8, 2, 5니까 5가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 근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그냥. 그 다음 미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2, 3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 4, 3이니까 1 되겠죠? 부호 다르니까 근 있는 거고 그냥. 디귿 1 집어넣으면 1, 1, 1, 9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볼 것도 없이 양수지 그지? 숫자가 너무 크잖아. 여기 16에 여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에다가 8 더하면 6이고 6 더하기 1이니까 7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끝.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실생활에 활용한다고 생각해봐. 87번 읽어봐요. 문제만 봐요. 갑자기 막 거속시 문제인 것 같고 괜히 PTSD 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읽어봐요. 명진이네 가족이 이제 곧 있으면 설 연휴니까 아빠 차를 타고 할머니 댁 간대. 속력이 아래 표와 같대요. 그쵸? 아침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자동차의 속력이 95km, 시속 95였던 순간이 몇 번이었게 이런 뜻이지. 근데 생각해봐. 아침 10시 시작은 75였어. 10시 반 재보니까 87이었어. 야, 속도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지. 속도가 70이다 갑자기 110 찍히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속력이 95가 되는 게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계속 천천히 75, 75, 75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10시 반에서 11시를 보면 여기도 90인 거고 그 다음 11시 반을 보면은 83인 거고 그리고 12시를 보면 여기가 98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계 그래프가 여기를 봤을 때 95가 나올 만한 거는 딱히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아빠가 막 졸라 밟았다가 내려갔다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83에서 98로 속도 그래프가 뛰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95인 게 있겠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그런 얘기야. 그리고 12시 반 다 돼가지고 이제 시내로 진입하니까 고속도로 끝나고 시내 왔더니 차가 이제 55km다 그런 뜻이잖아. 그럼 속도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뭔가 95였던 적이 한 번쯤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너네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 치면은 10시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12시 반 이렇게 있는데 이 아빠가 타고 있는 차의 속도를 딱 함수로 찍어보면은 여기가 75 여기가 87 여기가 90 그리고 여기가 83 근데 여기서 98 이런 식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다 보면은 95에 걸리는 게 한 번 정도는 있겠다. 그냥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그래프로 튀어나오면 그냥 그런 뜻이라고요. 알겠나? 넘어가고. 그래서 최소한 2번밖에 없겠죠. 가장 적다고 치면. 가장 적다고 치면. 89번. 지금 살아 있어야 돼. 오늘 할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연속 끝낸 다음에 미분계수 들어갈 건데 당연히 미분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때 할 때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안 빠졌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아프다고 빠져가지고. 컨셉을 잘 이해해봐. 알았지? 나는 분명히 확통 특강할 때는 이제 진도를 끝까지 나가지 않는 대신에 문제를 좀 많이 헤비하게 풀 거라고 했어. 당장 내신을 해야 하니까. 다만 수투는 반대로 한 바퀴를 먼저 보는 게, 한 바퀴를 다 보는 게 먼저야. 왜냐하면 당장 내신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집에 대한 볼륨은 좀 낮더라도, 좀 적더라도 진도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픈 거 아니면 그냥 와. 집에서 너네 솔직히 다 안 보잖아. 그치? 89번 봅시다.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은
fx랑 gx가 있는데 fx는 구간이 나뉘어 있어. 그치? 구간이 나뉘어 있고 그 구간마다 식이 달라. 근데 문제가 핵심으로 준 단어는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얘가 이어져 있기를 바래. 근데 우리가 G합성 fx라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합성이 된 상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가 많이 오래됐어. 알겠지? 그러니까 제 G의 합성 f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 이런 얘기지. 됐죠? 일단은 개념 설명 없이 그냥 문제를 봐봐. 문제는 G합성 fx가 실수 전체 연속이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고2니까 난 이런 말을 쓸 거야. 모든 실수 x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 거지만 얘가 품고 있는 의미는 뭐야? x가 아무거나란 뜻이잖아. 뭐가 들어가더라도. 됐어? 이거의 기호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내가 편해서 그래. 실제 수학 기호에 있는 거예요. 알겠지? A를 뒤집어 놓은 거야. 실제 의미는 어떠한 X가 오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A를 뒤집었다고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 그때는 뭐라고 쓰냐면 존재한다가 영어로 이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위에다가 요 1을 뒤집어 가지고 요딴 식으로 쓸 거야. 이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다는 뜻이야. 존나 간지나지, 그지?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만날 때 나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쓰면 알아들으면 돼요. x에 뭐가 가도 항상 연속이다. 됐는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일단은 g는 연속함수죠. 그리고 f는 구간마다 식이 다르니까 일단 명백하게 불연속 함수긴 해. 그치? 근데 f를 굳이 이렇게 뜯어주면은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n은 연속이죠. 그리고 x가 1이 되고 있는 그 포인트에서만큼은 불연속인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생각해봐. 너가 저걸 보고 fx를 그린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x가 1이라는 게 있는데 x가 1보다 큰 동네에서 식이 지금 3 빼기 x라며. 그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뭔가 직선이 요딴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2인 게 밝혀지는 거고. 근데 1보다 작은 동네는 식이 x 플러스 2라며.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잖아. 올라간 놈인데 여기다가 1 넣으면 이 새끼는 1,3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식이라고. 근데 그려서 확인해 보니까 1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만 아니면 여기는 연속이고 여기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꼭 그려봐야지 아냐고. 안 그려봐도 알잖아. 직선하고 직선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때 F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1이라고 하는 그 한 번만 제외하면 연속이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1만 아니면 연속이라고. 그러면 그때에는 또 이거 지우면 또 이제 화낼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읽어보자고. x가 1이 아니면 f나 g나 둘 다 연속이죠. 그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 연속이기만 하면 그렇다면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 맞지? 딱 한 번 그 뭔가 내 마음이 석연치 않은 그 포인트가 된다며.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1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 거라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의 G합성 fx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G합성 fx 그리고 x가 딱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G합성 f1 이거 세 마리가 삼위일체 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극한 우리 공부했으니까 요 리미트 기호를 여기다가 준다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 G 합성 F1 좌극한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좌극한의 의미를 이 그래프를 그린 김에 보라고. 자, 1 좌극한 1로 가. 그럼 얘는 1로 올라가지. 최종 도착지는 3일 거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3보다 작은 녀석이 3을 향해 부단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말뜻은 G가 3으로 가긴 갈 건데 3보다 작은 애가 3을 향해 커지는 중이니까 좌극한이죠. 됐지?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G에 F에 1 우극한이라고 쓸 건데 1 우면은 1로 가. 1로 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도착지가 2일 것 같긴 해. 오른쪽에서 가긴 하지만 의미를 보면 2보다 작은 애가 2를 향해 커지고 있는 거지. 맞지? 좌우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얘는면 요거, 얘는면 이거, 얘는면 이거 이런 식인 거니까 얘는 점점점 2를 향해 커지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2로 가는 좌극한이다 그런 뜻이잖아. 됐어. 그리고 F1 봐봐. F1은 1을 딱 집어넣어야 돼. 근데 1을 대입하려면 등호가 위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채워지는 게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있다고 치면 얘는 그냥 딱 2가 되는 거죠.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가 연속이 되려면 한 놈, 두 놈, 세 놈, 이 세 개가 모두 같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근데 잘 봐. 선생님 이게 어떻게 구해요? 잘 봐요. 어차피 문제에서 G는 준 게 2차 함수잖아. 그러면 G 자체가 연속함수잖아. 그럼 G 자체가 연속함수면 여기에 G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면 2로 가는 좌를 구하든 2로 가는 우를 구하든 2로 가는 함수값을 구하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G가 연속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G 입장에서는 극한값의 좌극한 우극한의 표현을 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어차피 이어져 있을 건데 얘를 보나 얘를 보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결론은 G2랑 G3이 같으면 끝나. 3좌, 2좌, 2. 세 개가 다 같아야 돼. 근데 연속함수니까 3좌극한이나 3이나 같은 거야. 2좌극한이나 2나 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긴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정답은 이제 저기 주어진 2차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2는 거랑 여기다가 3는 거랑 똑같다면 끝난다고. 이해했어? 한 번만 다시 요약해봐. 분명히 F는 끊겨있는 불연속 함수는 맞아. 그러나 끊겨있는 그 지점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연속이고 나머지는 연속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미 볼 필요가 없어.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1만 점검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1을 한 거고 그 1을 푸는 논리 자체가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가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위아래를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를 좌극한이라고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미 G가 연속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좌극한의 표현을 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 알아들었어? 정리하시고 이게 제목이 뭐야?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합성함수의 연속성. RPM이 정말 많이 봐줬구나. 합성함수 연속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189번 정리하시고 190번 한번 해보세요.
극한하고 연속 단원 여기 두 개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막상 문제를 만나면 도대체 식을 뭘 써야 될지를 모를 거야. 나도 그랬었고. 그럴 때일수록 그냥 제가 하는 걸 따라하세요. 처음에. 알겠지? 미분 쪽만 들어가도 니네가 식을 막 뭘 쓸 수 있거든? 여기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가 다 내 설명을 이해했으면 나처럼 하기를 바래. 어떤 식이냐면 그냥 딱 봤어. F? 그림이 있다고 쳐. 그냥 그림이 있겠죠. 뭐가 있겠지. 그잖아. 아이피드한테 그려달라 그래. 지오지브라, 알지오메스 알아서 그려줘. 얘도 K 뭔지 모르는 뭐가 있겠지. 됐어. 있겠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걔랑 더한 게 1에서 연속이래.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식이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거는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그냥 그거 세 개를 따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 fx 더하기 gx. 왜냐면 지금 내가 봐야 될 대상이 이거니까. 여기서도 우극한 fx 더하기 gx.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냥 대놓고 f1 플러스 g1. 그래서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되지. 그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계속 그래프를 그려줬던 건데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하는 걸 연습하란 말이야. 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리미트 극한의 의미는 1순위의 의미는 대입이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풀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F의 1 좌극한, G의 1 좌극한.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은 1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갔음 그냥 그런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1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갔음. 1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갔음. 얘는 그냥 정말로 딱 1이 들어갔음. 그냥 그런 뜻이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1보다 아주 작은 값을 F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식이 지금 둘 중 하나인데 어디다 넣겠니? 아래다가 넣겠죠. 1보다 작다니까. 그러면 과연 너가 이 앞에 있는 네모박스를 1보다 작다를 이해할 때 저 그래프가 필요하냐고. 아니잖아. 그냥 어차피 1보다 작다의 값은 부등식상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는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가 1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식 자체가 x 빼기 1이니까. 저 x 빼기 1이라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해됐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놈은 g인데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아래다가 넣겠죠. 아래다가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3이겠지. 그래서 얘가 그냥 0 더하기 3으로 3인 거야. 받아들여져? 그래프를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지금. 마찬가지 1보다 크다의 뜻이라서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1보다 오른쪽에. 그럼 얘를 집어넣을 때는 위에다가 넣겠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앞에 것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이해되니 지금? 그 다음에 G1도 위에다가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리고 그 둘이가 똑같으려면은 여기가 3 더하기 K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K가 0이었나 보지. 그래야만 둘이 똑같을 거니까. 됐어. 선생님 함수값은 왜 안 해요? 어차피 F1과 G1이면 등호가 여기 들어있고 등호가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파란색이랑 식이 똑같겠죠. 됐니? 그래서 일단은 1에서 연속한다라는 말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 K가 0이었던 거고, 그럼 K가 0인 거 알았으니까 문제가 G에다가 5를 집어넣고 구하라고 할 때 역시나 5도 1보다 큰 거니까 위에다가 5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정답이 5 더하기 K가 되어서 그냥 5가 되겠죠. K가 0이라. 됐는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없어요. 기억 알겠나? 응. 192원 옵시다. 문제 읽어봐요. 이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서 얘가 심화 유형이 있나 보죠. 유형업에.
자, 다항함수 fx라 그랬어. 첫 줄에서. 다항함수 fx라는 것의 말뜻은 1차식 또는 2차식 또는 3차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차수가 몇 차인지는 모르는 거 맞죠? 그쵸? 그런데 방정식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 사이에서 실근을 항상 가져야만 해. 그게 몇 개가 있냐 이런 얘기지. 자, 가조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는 a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분모가 0되니까 분자가 0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분자가 0이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 첫 번째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건 0이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fx를 인수분해하면은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게 인수로 들어있기는 해야 돼. 그리고 뒤에 식이 뭐가 더 인수분해가 돼 있겠죠? 일단 요 문제는 그냥 내가 하는 걸 구경하세요. 나중에 미분까지 배워야 다 이해가 될 거야. 여기 식이 뭐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걔를 그냥 gx라고 합시다.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나조건을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또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가 0 되니까 분자가 0 돼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 그래서 현재 얻어지는 결론 f2가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뜻은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2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거고 뒤에 뭐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짬뽕하면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얘가 인수로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에 의해서 얘가 인수로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재수없게 f가 딱 2차면 운이 졸라게 좋으면 fx는 2차가 되니까 얘 곱하기 얘로 끝나버리는 거잖아. 앞에다가 뭐가 상수가 붙을 수는 있지만 혹은 3차라면 얘 곱하기 얘에다가 여기 1차가 또 있는 거고 혹은 4차라면 뭐 이렇게 인수가 두 개 있는 뭔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펼쳐지겠지. 그렇지 않겠니?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봐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a랑 b를 곱한 게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x 플러스 1과 약분을 쳐. 이렇게 약분을 쳤어. 그 약분을 치고 남아있는 모양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얘는 탈락이죠. 이해했어? 뭔 말인지? 봐봐. 차수가 제일 낮다면 만약에 f가 2차면 얘 곱하기 얘라는 거잖아. 그러면 가조건에서 fx를 얘랑 약분을 해. 남는 게 이거 그리고 앞에 최고차 한계수 뭐가 있겠지. 그러면 걔랑 곱한 게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돼. 맞아요? 최고차 한계수를 그냥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었으면은 약분 치고 1을 넣어.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3k잖아. 근데 그게 a라서 그게 양수가 되려면 무조건 k가 음수일 수밖에 없지. 그럼 내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아마 두 번째 거가 안 될걸요? 봐요. x-2분의 x 플러스 1에 x-2 하고 똑같이 k가 있어? 이제 두 번째 거 푸는 중이야? 그런데 이 값이 b가 나와야 되고 그 b가 양수여야 돼? 근데 x 빼기가 죽었어? 남는 게 이것밖에 없어?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남는 게 3k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이면서 얘가 양수인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f가 2차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지? 이딴 문제를 넣었어. 그래서 이 문제 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뒤에 시간 한 개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받아들여져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되고 문제 푸는 과정이 요거까지를 배우고 하셔야 맞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버리세요. 알겠죠? 어차피 나중에 내신 풀 때 이런 식으로 노가다에서 풀 일이 없어요. 미분에서 딱 풀면 끝나니까. 알겠지? 그래서 극한 단원에서는 얘가 절대로 2차로 끝날 수가 없다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됐냐? 그래서 일단은 2단원에서 192번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딱히 뭐 뺄 게 없어요. 그냥 다음 시간에 연속까지만 진단평가를 볼 건데 그거 보고 막 오답하고 하다 보면 다음 시간에 진도를 거의 못 나가요.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3단원에 있는 얘기를 딱 초반 것만 조금만 할 거야. 알겠죠? 지금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동안 미분 얘기 30분만 깔짝 할 거고 그리고 나서